안녕하세요. 둥이튜브입니다. 지난번 평생 영끌 투자 하지 않는 법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2편으로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잡는 좋은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일 것입니다. 뭔가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부동산 매수 타이밍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둥이튜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잡는 좋은 방법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중개사는 시장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지역을 분석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나 중개사 또한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관련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그들의 얘기나 정보를 듣고 자신의 분석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피해자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그들이 진짜 고수인지 사기꾼인지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직업적으로 수업료를 받거나 수수료만 챙기는 직장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도 중개사도 부동산 강의 강사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으나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니 반드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정책. 신문 TV에서 부동산 침체기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금리 하락 압박 취득세 면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혜택 등 정부 차원에서의 부양 정책을 실시할 때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정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큰 폭으로 하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비율이 부동산에 압도적으로 몰려있기도 하고 부동산의 폭락은 다른 경제의 침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라도 방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는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그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적절한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임대 수익률 분석.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은 매수 타이밍이 좋은 곳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 대비 임대료가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수익률도 높아야 되지만 임대 거래량까지 많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량의 평균치로 조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지역의 부동산을 이용하면 좋겠죠. 물건마다 컨디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평균치로 본다면 큰 차이 없이 임대료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주변의 다른 아파트나 주택들의 임대료도 같이 계산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익률의 계산법은 연 임대료 나누기 투입자금을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이 많다는 것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입하기에도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분석. 특정 지역의 경제, 인구, 교통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지역 경제를 관찰하여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 시기 또는 하락기에 대입을 해보셔도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곳은 가격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역, 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 등이 비교적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으니 이 부분 또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부동산 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 트렌드 분석.
부동산 시장의 방향과 트렌드를 추적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에서 21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컸으며 이것이 이전의 트렌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전기세, 가스비의 높은 상승으로 관리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가족 구성원의 감소 추세로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34평이 국민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나 머지않아 29평이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 사회의 트렌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동산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경제 상황 관찰. 경제 상황과 부동산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면 경제가 불황일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부동산 구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는 침체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득 대비 물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접근성으로만 보면 부동산의 접근성에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높아지는 이자 비용 때문에 매수자에게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6%라도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온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에 더해 이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의 차익 실현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잘 없기도 하고 은행의 적금 상품이 이자 7, 8%를 제공한다고 하니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최근 인플레이션의 안정으로 금리의 상승 둔화가 예측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곧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분들은 좋은 시기일 수도 있으나 투자를 위한 선택은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문 뉴스에서 집값의 고공행진,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집값 더 오른다 등 이런 내용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 진입하면 꼭지에 물린다는 것. 이제는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기업의 좋은 성과나 미래 전망의 기사 내용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시면 물리는 거 아시죠? 저 역시 주식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투자는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로 밀고 나가야 되거나 그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위기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급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둥이튜브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둥이튜브였습니다.